자, 여러분 지금 한참 봉지산이라고 바쁘실 텐데 이 앞에 있는 나무는 설화 복숭아거든요. 한 10월 한 25일 정도 따는 겨울 복숭아고요. 여기에 제식거리는 3.5m에 12m거든요. 어떤 데는 13m고 어떤 데는 12m인데 13m, 12m에 지금 한 줄만 심어가지고 주간거리는 이제 3.5m로 해서 농사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는 복숭아, 제가 설화 복숭아라고 얘기했죠. 자, 이 봉지를 싸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렇게 봉지를 싸기 위해서 지금 3년 전서부터 외국인 인력을 지금은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3년 전서부터 싸고 작년에 싸고 올해는 거의 100% 꼭지 봉지만 싸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 꼭지 봉지만 싸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똑같은 그 외국인 인력에다가 똑같은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교육을 한 거죠. 교육을 해서 지금은 꼭지 봉지를 거의 제가 다 싸고 있고, 지금 이제 꼭지 봉지를 싸는데 저한테 이제 예약 들어온 물량이 지금 한 100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들도 복숭아 적과를 하면은 봉지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예약된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적과만 하면은 끝나는데 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적과하고 봉지까지 하기 때문에 사과보다도 훨씬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숭아 적과를 하면서 봉지까지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제가 하는 이런 꼭지 봉지를 싸면서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해가지고 효과를 봐가지고 올해는 꼭 이렇게 싸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유튜버들은 그렇게 싸면 꼭지가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자, 일단은 꼭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자, 이게 복숭아가 이게 설화 복숭아인데 얘는 아직 경액기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일반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액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는 설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경액기가 엄청 길어요. 근데 일반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액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액기가 들어가면서 씨가 굳어지면서 2차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이 꼭지가 야물어지는 거거든요. 경액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 꼭지가 약해가지고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툭툭툭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은 복숭아 자체가 탁구공만 해야 되나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경액기에 들어서면서 씨도 굳어지면서 이 꼭지까지 딱딱하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이 꼭지 봉지를 싸는 시기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꼭지 봉지를 싸면은 뭐 낙과가 되고 뭐 꼭지 봉지 싸면은 바람이 불면은 떨어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봉지 때문에 뭐 낙과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해본 사람 같으면은 이거 봉지 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꼭지 봉지 싸면은 떨어지고 가지 봉지 싸면 덜 떨어진다,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자, 봉지를 싸면 있어가지고 일반 봉지를 싸잖아요. 그러면은 자, 접고 이게 또 접는단 말이에요. 두 번 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 접으면은, 자, 영동 같은 경우에 봉지 띄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외국인한테 이렇게 접어가지고 두 번을 접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쌀 것 같아요? 안 싸요. 주인 앞에 있을 때는 한 번은 이렇게 싸고, 주인이 없으면은 얘네들은 봉지 띄기 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안 싼다고요. 왜냐하면 자, 봉지를 한 번 접었어요. 이거나 눈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싸고, 나중에 주인이 없으면은 어떻게 싸느냐, 그냥 이렇게 한 번 접고 만다, 이 얘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외국인들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시키느냐. 자, 봉지를 바꿔볼게요. 자, X자를 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일반 복숭아 봉지 쌀 때는 꼭지 이 철사로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인들 시킬 때 자, 종이를 안쪽으로 한번 접고 이 종이 위에다가 철사를 2번 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딸 때 되면은 쌀 때는 절대 안 떨어지는데 딸 때 되면은 이게 잘 안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이 꼭지까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인데, 요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싸드리고, 지금은 제가 훈련시켜 가지고 하는 팀은 어떤 식으로 싸냐면은 자, 복숭아 자, 꼭지만 집어넣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 오므렸죠? X자로 하고 종이 먼저 접고 그 위에다가 철사를 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복숭아 딸 때는 가지 꼭지 안으로 쌌기 때문에 가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일하시는 베트남 인력 하시는 분한테 이제 3년 전서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작년에 하고 올해는 100% 하면서 제가 이제 올해 주위에 계신 분 영동 분들한테 예약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봉지를 싸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 한 푼이라도, 그러니까 당신보다 내가 돈 1,000원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면서 이런 기술, 그러니까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하다 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게 농사라는 게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빨라지는 건데, 이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손을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당신보다 내가 돈 1,0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더욱 고품질의 복숭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무주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어떻게 찾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훈련시키는 사람들 9명이 있는데, 이 9명이 계속 이제 봉지를 싸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예약을 받아가지고 한 물량이 지금 뭐 거리적과 하면서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지금 50만 장 들어왔고, 앞으로 거리적과 해가지고 한다는 사람이 봉지 수를 한 100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 봉지를 싸면 몇 장 싸냐면 3,000장, 3,500장을 싸요. 근데 이런 식으로 2번 접어가지고 봉지를 싸면 몇 장을 싸냐면 2,500장에서 2,800장밖에 못 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저한테 이거를 해가지고 이런 봉지를 싸느냐? 왜냐하면 봉지 띄기 하니까 더 많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거를 한번 접어가지고 봉지 싸면은 일단은 이 팀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다 욕으로 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장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면은 봉지가 안 빠져. 그러니까 일단은 욕은 안 얻어먹어. 그리고 복숭아 봉지를 싸면서 적과를 하면서 봉지까지 몰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이 그러니까 봄서부터 7월 초까지 일이 안정적인 거야. 하루에 큰 돈은 못 벌지만은 꾸준히 계속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예약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을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거든요. 단 어떤 사람은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돈 1,000원이라도 당신보다 돈 1,0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겠지만은, 일단은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싸나 저렇게 싸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찍 따기 때문에. 그런데 중만생종, 중생황도서부터는, 중생황도, 양홍장 이쪽으로는 이 봉지를 어떻게 싸느냐에 따라서 복숭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복숭아를 따면은, 자, 여기 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얼굴이에요. 복숭아의 명품은 얼굴을 보고 복숭아 명품이 아니라니까. 이 꼭지 쪽을 보고 복숭아 명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얼굴 쪽에는 누구나 다 빨갛고 은박지 깔아가지고 누구나 다 이뻐. 근데 장사꾼들이 살 때는 어떻게 사요? 다 뒤집어 본단 말이에요. 어디가? 얼굴은 여기지만은 실제 얼굴은 꼭지 쪽이란 말이죠. 봉지를 이렇게 싸면은 이 봉지와 가지 사이에 봉지가 껴가지고 밀착되기 때문에 복숭아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그리고 이 농약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벌써 8월 중순 안쪽에 있는 품종 가지고 벌써 복숭아에다가 깨구리복을 입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깨구리복을 입힌 사람과 입히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의 약을 쓰는 능력은 벌써 판가름이 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든 저렇게 사든 농약을 대충 써도 깨구리복을 안 입을 거란 말이죠. 이제 만생종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8월 달 복숭아 가지고 깨구리복을 작년에 입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숭아 약을 치는 능력은 벌써 꽝이라는 얘기죠. 그 점을 아셔야지. 그래서 제가 함부로 복숭아 약에 대해서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약이라는 거는 이런 수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농약이거든요. 아무리 농사 잘 접으면 뭐하겠어. 깨구리복 입히고 순나방 먹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의 전부는 농약이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농약을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제 클릭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제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방송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농약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벌써 작년에 8월 달에 깨구리복을 입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꽝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만생종 농사를 접어지도 않고 8월 달에 벌써 깨구리복을 입히고 만생종 농사를 지면서 깨구리복을 입히지를 않고 농사를 잘 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정할 만큼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벌써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 농약을 쓰는 능력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평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